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광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실력을 한 단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비기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비기는 확률을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비기는 확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니까 세 가지, 전체 가지는 9가지가 되겠고, 비기는 경우는 둘 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내는 거니까 세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3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3분의 2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한다면 A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 B 이길 확률도 3분의 1, 그 다음에 B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 해서 이제 서로 동등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합 B, B 확률, 교집합 확률 그렇게 줬을 때 A 확률 어떻게 되느냐? A 합 B 확률 좀 문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A 합 B 확률이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를 좀 아십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A 확률, B 확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들의 확률들을 이렇게 좀 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체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PA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 B 확률 6분의, 아이고, 3분의 1. 3분의 1 주어져 있고 교집합 확률 6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계산 결과 6분의 1이니까 이항시켜서 빼기를 처리해주면 1-6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A 확률은 얼마였습니다. 6분의 5였습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덧셈 정리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영화 단체 관람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 명의 선택 학생이 찬성한 학생일 때 여학생의 확률, 찬성했다는 전제 조건의 여학생, 즉 무엇을 물어본 거죠? 조건부 확률을 물어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표로 다 전부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찬성했다는 전제 조건, 찬성한 사람의 전체 합계는 24명. 이 되겠고 그 중에 여학생이다 8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약분만 좀 잘하면 되니까 3분의 1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4번 시작합니다. 다음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A 여집합, B 여집합도 서로 독립임을 증명해가는 과정입니다. 가나다에 알맞는 것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독립일 때 확률은 어떻게 되죠? PA 교집합 B 확률 독립의 전제 조건이 그러면 PA 곱하기 PB 이렇게 처리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가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는 가볍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 2, 3번 중에서 이제 답을 좀 찾아가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A 교집합, A 여집합의 교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은 전체.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을 물어본 거죠.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면 전체의 여집합이 될 때는 이제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나 자리에 들어갈 것은 뭐가 되겠다? A 합 B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쪽 부분이 또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요 확률들을 구해라. 그러면 A 합 B의 여집합 확률이 되겠고, 그러니까 1에서 A 합 B 확률을 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1 빼기 똑같이 처리되어 있고요. A 합 B 확률들을 쭉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A 확률이 들어가야 되겠죠? A 확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다가 답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열심히 지금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요것도 이제 요것을 이제 대입해서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다시 요 부분 좀 쓸까요? 1-PA -PB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플러스 PA, PB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1-PA 이런 부분하고 1-PB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인수분해 돼서 그 다음 부분들이 각각 요 부분들이 그럼 뭐가 되죠? 여집합의 확률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연산이 처리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큰 흐름 틀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될 이론 A, B가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A, B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런 집합들은 서로 독립인 관계에 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증명해가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증명을 통해서 증명 답도 하고요. 이론도 좀 이렇게 확장해서 다른 곳에 써먹을 수 있는 준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 A집합을 열심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6의 약수 1, 2, 3, 6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n 이하의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n이라고 하자 되네요. 근데 A 여집합과 A 여집합을 또 다시 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거와 Bn 집합이 서로 배반 사건이다. A의 여집합과 Bn 이렇게 집합을 해야 되는데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 부분들이 이제 공집합이 된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요 뜻. 배반 사건의 용어를 좀 정확하게 잘 아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립해주는 n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B1 집합을 구하게 되면 Bn 집합 n 이하의 눈이니까 1 이하는 그럼 이렇게 되는 집합이고 B2 집합을 구하게 되면 1, 2 이렇게 되는 집합이고 B3 집합을 구하게 되면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집합들은 당연히 4, 5로 구성되어 있는 A 여집합하고 교집합이 안 생기겠죠.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 이렇게 되겠는데 B4가 되게 되면 드디어 이제 4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것은 n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1, 2, 3 요 세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개 되는 숫자를 모두 또 이번에 또 어떻게 달라? 합해달라.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계산해서 6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 틀에서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배반 사건이 무엇입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배반 사건이다라는 정의 자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표본 공간 주어져 있을 때 A 여집합이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A 집합도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B, C, D, E, F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B, D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A집합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B집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런 걸 물어봤네요.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원소의 개수를 해도 되겠죠. 원소의 개수 B 그러면 이제 B, A, B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는 자, B가 먼저 발생하는 거니까 네 가지 중에서 교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A, B하고 교집합 부분들 이렇게 좀 두 개가 있겠습니다. 두 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A가 먼저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 발생할 일은 세 가지가 되겠고요. 교집합 부분 또 원소가 두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분의 3 더하기 4 해서 6분의 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확률 문제인데 6분의 7 이렇게 나오니까 좀 낯설긴 한데 뭐 각각 확률들은 더하기 한 경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뭐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이 써져 있을 때 이 식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잘 알아서 즉 B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B를 제 새로운 집합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전체 집합을 했을 때 겹치는 부분들 이런 모양. 식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PB분의 PA 교집합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요 식의 의미 부분. 근데 뭐 이게 전체 개수를 굳이 하지 말고요. 그럼 4개 중에서 교집합 부분 2개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의미를 파악해서 풀면 조금 더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세 사건 ABC에 대하여 A, B는 서로 독립이고 B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확률, 교집합의 확률, 합합 확률 가르쳤을 때 C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A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A, B가 서로 독립이니까 이 부분들은 PA 곱하기 PB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계산법을 좀 아십니까? 서로 이제 연관관계 이런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0.4가 되겠고 A 확률 0.5 이렇게 처리되고 B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 그러니까 B 확률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4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제 주어진 게 B 합 C의 확률을 구하려는데 이건 이제 B 확률 더하기 C 확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확률을 빼야 되는데 배반 사건이면 빼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0.9다. 근데 B 확률이 이렇게 되니까 0.8 돼 있으니까 PC 이렇게 되면 C 확률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C 확률은 이제 가볍게 0.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독립일 때
성립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식. 배반 사건일 때 이제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다. 빼기 0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점검해가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냥 세 집합 사이에 관계가 나와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가면 무난히 풀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주머니 A, B에는 각각 숫자 1, 2, 3, 4가 적혀져 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갑은 A 주머니에서 을은 B 주머니에서 각자 2장의 카드를 꺼내갔습니다. 4개에서 2개를 좀 선택하는 거니까 4, 3, 2로 나누는 거니까 뭐 6가지씩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갑이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숫자들 1, 2, 3, 4 가지고 더하기해서 만들 수 있는 각종 모든 경우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 4 이렇게 더하기 되면 3, 4, 5는 무조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도 나오고 7도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1, 2 뽑으니까 한 가지, 4는 1, 3 뽑는 경우밖에 없겠죠? 되겠고, 그 다음 이제 5를 뽑는 경우가 1, 4, 2, 3 여기가 이제 2가지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6은 2, 4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7은 3, 4 한 가지 이렇게. 전체가 6가지 했으니까 2, 셋, 넷, 6가지 맞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이제 전체 가지수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가지수는 6가지에서 36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뭐 3 뽑는 가지수는 한 가지에서 한 가지가 되겠고, 4 뽑는 가지수도 한 가지에서 동시에 뽑으니까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재밌죠? 갑이 뽑는 가지수 2가지, 을이 뽑는 가지수 2가지, 둘 이제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4가지 처리되겠고, 그 다음 한 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분에,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4로 약분되니까 4, 9, 36, 4, 2, 8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확률은 9분의 2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9분의 2 구했는데 9분의 2 또 빼기를 또 하라고 되어 있나요? 아하.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7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열심히 구했는데 순간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자, 차분하게 대처하게 가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가 되겠죠. 뽑는 가지수 6가지, 나오는 숫자 합들을 좀 구성을 살펴봤을 때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가지수 확인했고, 동시에 뽑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4가지입니다라만 이런 부분만 잘 처리해 가면 이제 전체 가지수에서 확률 구해가는데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모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했을 때 각 자릿수에 있는 세 수의 합이 9가 될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자리면 100부터 999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전체는 1000에서 100을 빼는 거니까 900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 구했고요. 자, 이렇게 세 자리가 되어 있네. 여기 써져 있는 숫자를 A, B, C라고 처리해 주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숫자의 합이 9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이제 A라는 것은 항상 1이라는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것은 A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8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을 그렇게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11의 10 컨비네이션 8은 2 처리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9에 2로 나눠서 45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러니까 5 곱하기 9 되겠고, 전체 가지수가 이제 9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9 이렇게 약분하니까 100이 되겠고, 5 처리되니까 5,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해서 이제 확률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분의 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이 중간에 좀 살짝 쓰였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 부분에만 이제 항상 앞자리에 이제 0이면 안 되니까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부분들 해서 이제 처리가는 과정. 중복 조합이 사용된 이 부분들 정확하게 잘 살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반 중에서 한 개의 반에 임의로 배정할 때 A, B가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될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을 반에 배정하겠다. 반이 4종류가 있으니까 4가지, 그 다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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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4의 5제곱으로 쓸까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 가지수는 가볍게 구했고요. A, B가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된다. A를 배정하게 되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가지가 되겠고, B를 그럼
A가 들어간 반에 빼고 배정해야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다른 세 명의 학생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습니까? 그럼 전부 다 4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와우, D는 이거 뭐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앞에 부분들은 사실은 A, B만 이렇게 좀 살펴봐도 되는 이런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됐죠? 4 약분할 거니까 정답은 뭐 가볍게 4분의 3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괜히 이제 뭐 5명까지 만들어가지고 괜히 폼 잡았는데 실은 이제 A, B 2명만 정확하게 잘 관찰해도 확률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다른 학생에 대해서 조건이 있게 되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서로 다른 카드 4장, 3장, 3장, 즉 10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습니다. 카드 3개의 두 종류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두 종류일 때, 세 종류일 때 막 구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전체에서 한 종류인 경우를 빼주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6건을 이용한 풀이 1 되겠고, 전체는 10장에서 우리는 이제 3장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자, 한 종류란 얘기는 뭐 전부 파란색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3 이런 경우가 있겠고, 나머지는 뭐 3장에서 3장씩 고르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9, 8 처리했고 3, 2, 1 약분해서 3 약분해서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20까지 했나요? 그럼 이제 1 빼기 120분의 4가지, 6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럼 또 약분하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이 되는 건가요? 20분의 1을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0분의 19 이런 형태가 되겠고, 계산해서 나왔을 때 또 열심히 또 더하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9예요 라고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여사건 한 종류 되는 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생각보다 이제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네 수를 택한 후 나열해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택한 1000의자리, 100의자리, 10의자리, 1의자리 숫자를 각각 A, B, C라고 했는데 숫자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짠짠짠짠 A, B, C, D라고 했는데 요구의 조건이 있거나 요구의 조건이 있거나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가지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4자리 숫자를 좀 채워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요쪽 조건을 충족시킨다라는 얘기는 6개의 숫자 중에서 3자리 숫자를 고르게 되면 큰 숫자가 자동으로 이제 앞에 가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숫자는 나머지 3개의 숫자에서 아무거나 갖다 놔도 되겠죠? 조건이 없으니까 되겠고, 더하기 뒤쪽 조건을 또 충족시킬 때도 똑같은데요?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겹치는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6개 중에서 4개를 숫자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빼줘야 되는. 자, 이제 합의 법칙에 해당하는 A 합 B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교집합 부분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6, 5, 4, 3 그대로 좀 놔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처리가 되는데 똑같은 걸 이제 두 번이니까 이제 곱하기 2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여기는 또 얼마인가요? 자, 6 컨비네이션 2로 좀 바꾸겠고, 또 2로 약분될 거니까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는 이제 5를 이렇게 약분해주면 되겠고, 전체 또 3을 이렇게 약분하는 게 계산을 좀 잘하는 방법이죠. 24에다가 그럼 8에서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24분의 7 이렇게 계산되면 되는 건가요? 계산을 좀 이렇게 이제 미리 제가 좀 산수를 안 한 이유는 약분을 통해서 숫자를 좀 줄여간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좀 계산을 좀 미리 좀 안 하고 나중에 좀 결과를 좀 이용해서 숫자 특징을 이용해서 좀 계산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연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조건 풀어갈 때 이런 부분들 이제 A집합, B집합 이런 개념이면 우리가 이제 A 합 B의 개념을 좀 또는 되어 있으니까 풀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럴 때 확률, 교집합 확률 빼는 덧셈 정리 형태의 분자 구성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광교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교내 수학 창의역 대회에 1, 2학년 학생 110명이 참가했습니다. 1학년 학생은 남학생이 60%, 2학년은 남학생 비율이 70%였습니다. 이론을 좀 정리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학생 중에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군요. 남학생일 때 그 학생이 1학년의 확률을 이제 문제 자체는 조건부 확률 이 주어진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좀 인원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되겠고 남녀로 구분이 되어 있죠.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 수 전체 인원 수는 이제 110명이 되겠고 남학생 수를 좀 정확하게 안 줘졌으니까 x라고 해주면 되겠죠. 한쪽이 그러면 이제 110-x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60%다 그러면 10분의 6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70% 그러면 10분의 7에 110-x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둘을 합치면 이제 남학생 총수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10분의 6x 더하기 10분의 7에다가 110-x 이 부분들이 이제 남학생 총수 인원수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1학년 10분의 6x 처리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지금 12분의 5다 이렇게 좀 확률이 좀 나와 있는 거죠. 조건부 확률 12분의 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저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11이렇게 좀 약분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6x에다가 빼기 해주니까 뭐 770-x 처리가 되겠고 6x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12분의 5다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72x가 되는 것 같고 770 곱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 5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자, 이항시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산이 잘 되는 x값이 이제 50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학생 수가 이제 50 이렇게 되는데 참가한 2학년 학생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110명이었으니까 1학년 학생 수 x가 50이었으니까 2학년 학생 수는 얼마다? 60이다.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얼마나 좀 잘 정리해서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 그죠?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1학년 학생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1학년이 기준이 돼가지고 1학년을 x라고 해서 x 값을 열심히 구하는 형태로 했는데 뭐 질문은 2학년 학생이니까 뭐 2학년 학생을 지금 이쪽을 좀 x라고 해서 기준을 해서 좀 기준을 좀 살짝 바꿔서 풀이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중에서 60%, 70%돼 있어서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부분들 전체 인원수를 구했고 그 중에 1학년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조건부 확률 형태의 표현 이 부분만 이 부분이 뭐 사실 뭐 전부 다죠. 정확하게 잘 표현해 가는 연습을 좀 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A집합 1, 2, 3, 4에서 A집합에서 A집합의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F1하고 F2 뭐 함수 결과 뭐 그러면 전부 1, 2, 3, 4인데 자, 치역 나온 결과를 곱하기 한 결과는 9보다 크다 되어 있고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독특한 좀 특징이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 가지수를 구하게 되게 되면요. 전체는 그냥 일반적인 규칙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그러니까 4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조건에 맞는 거를 열심히 잘 구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F2, F3, F4 해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조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곱하기 해서 나온 치역 두 개를 이제 곱하기 해서 9보다 커야 된다면 3 곱하기 3이 있겠고 그 다음에 3, 4, 12 4, 3, 12, 4, 4, 16. 뭐 크게는 이제 네 파트로 나눠서 좀 조사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치역 자체가 한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럼 나머지 3, 4에서 두 종류를 좀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3 이외의 숫자가 지금 1, 2, 4 남았는데 이곳에서는 그러면 나오는 가지수가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종류들이 나와야 되겠죠? F3 이제 세 종류에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종류 하나를 더 채워야 되는 거니까 6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 4, 4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에서 6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요 부분이 문제인데 요 부분이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요소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3, 4 일단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F3이 과연 3, 4 중에서 하나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은 뭐 1, 2 중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3, 4 중에서 3이나 4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일단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기존에 나온 숫자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4라는 숫자가 다른 숫자로 채워야 되니까 곱하기 2 해서 이제 4가지가 되겠고 1, 2 두 가지 좀 다른 종류가 나온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4라는 숫자는 이미 이제 3개의 숫자가 나왔으니까 3, 4 만약에 그게 1이었으면 1 이렇게 이제 3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6가지 합쳐서 10가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요건 뭐 숫자만 바뀐 거니까 이쪽도 이제 10가지 이렇게 처리해지게 되면 3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P라는 것은 지금
4의 4제곱인데 3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16이 4의 제곱 형태가 되니까 약분하고 나면 또 한 번 더 약분이 되는 거니까 8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확률이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은 24p를 구하라. 이곳에다가 24를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개수를 좀 카운팅을 좀 하면 되긴 되는데 중간에 좀 살짝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F1, F2 치역 결과가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 3 될 때 3, 4, 4, 3, 4, 4 이렇게 좀 나눠서 해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에서 이제 F3, F4 즉 치역 결과를 조사한 거죠. 이제 가운데 부분이 좀 복잡한 거니까 이때 이제 만약에 F3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이나 4가 나왔다라고 치면 F4는 뭐 1이나 2 이런 종류에서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또 다른 종류 자체가 아예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는 이제 기존에 나온 숫자들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는 요 과정을 좀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됐죠? 자, 그럼 이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을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잘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A, B 두 팀이 진출할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선은 5번의 경연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긴 팀이 최종 우승하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룰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연에서 A팀 이겼다. 전제 조건이 깔렸네요. 이때 이제 A팀이 우승해야 되겠다. 뭐 A팀은 이제 2승만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두 팀이 이길 확률은 같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 그럼 뭐 2번 이렇게 승 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다른 경우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짠,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이긴 상태에서 그 다음 경기에서 이기는 경우. 그 다음은요, 한 번 이기고 2번은 뭐 질 수도 있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겨서 최종 3승을 채워가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계산되는데, 자, 그 다음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승리하고 실패하고, 패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순서를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요 부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뭐 독립 시행의 확률 이런 형태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2번 중에서 한 번, 그러면 한 번은 이기고 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승리한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그러면 8분의 1에 또 다시 4분의 1 또 똑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과정. 자, 그 다음은요. 자, 3번 중에서 뭐 한 번 이기고 이길 때 확률이 2분의 1이고 또 질 때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곧바로 세제곱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겨야 될 확률 2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16이 되겠고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확률을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개의 확률을 전부 다 더하게 되니까 16으로 통분하면 꽤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요건 두 개를 합쳐서 2분의 1이었으니까 8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16분의 11 이 부분이 A가 이길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죠? 절반을 좀 넘어가는 그런 형태니까 역시 A가 앞으로 더 우승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이미 뭐 한 번 이겨놨으니까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어떻게 해주면은 3승을 좀 채워가느냐, 2번 곧바로 이길 때 1승 1패 후에 이길 때 1승 2패 후에 또 승리할 때 이렇게 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하게 되면 뭐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이제 크게 걸림돌이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색을 잘못 판별할 확률이 P인 로봇이 있다. 잘못 판단할 확률이죠. 오호, 그렇습니까? 흰 옷, 검은 옷 주어져 있는 곳에서 한 별을 딱 한 번을 선택해가지고 로봇한테 보여줬습니다. 로봇이 흰 옷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검은 옷을 확률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주어진 옷 10벌 중에서 4벌이 흰 옷이었으니까 10번 중에서 4번 10분의 4 이런 확률이 되겠죠. 이 확률로 딱 흰 옷을 딱 보여주는데 흰 옷을 흰 옷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로봇이 제대로 판단한 건데 잘못 판단한 확률이 P였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1-P 이런 확률로 판단한 거겠고, 그 다음에 10분의 6 검은 옷을 보여줬는데 이제 흰 옷이라고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확률이 이제 P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흰 옷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이때 실질적으로는 무슨 옷, 검은 옷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검은 옷을 보여주고 잘못 판단해서 흰 옷이라고 하는 저 뒤쪽 부분 10분의 6 P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5점 이렇게 좀 소거를 좀 해주면 되겠고요. 이 확률이 또 이제 3분의 1이라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또 다 2로 나눠도 되는데
나눠서 계산할까요? 2의 1-p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3p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3p 이 계산 결과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하면 되겠죠? 자, 2에다가 마이너스 2p 플러스 p분의 3p 이런 계산 결과가 이제 3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9p는 이꼴 2 플러스 p 이렇게 처리가 돼서 8 되고 되는 거니까 그럼 p 값이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죠? 잘못 판단할 확률이 4분의 1인 로봇이었다. 4분의 1,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건부 확률 형태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흰 옷을 보여줬는데 잘못 제대로 판단하거나 검은 옷을 보여줬는데 잘못해서 판단해서 이제 흰 옷이 나올 확률. 그 중에 이제 뭐 이게 이제 흰 옷인데 흰 옷으로, 그 다음에 검은 옷인데 흰 옷으로 이렇게 이제 흰 옷을 판단하는 가지수 중에 이제 검은 옷인데 흰 옷으로 판단하는 가지수, 이렇게 큰 흐름틀에 이제 조건부 확률을 표시해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숫자 1, 2, 3, 4, 5, 6, 7이 적혀져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 적혀있는 카드 양 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각각 그렇게 이끄는군요. 4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 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각각 4보다 크다. 와, 이런 조건을 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렇다면 5 옆에 있는 숫자, 작은 숫자니까 1, 2, 3, 4를 좀 생각해야 되겠고, 4란 숫자 옆에는 큰 숫자인 5, 6, 7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덩어리가 이제 오버랩이 안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숫자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도 생각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둘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5, 4가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물론 4, 5가 이제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뭐 밑에 부분들은 뭐 하나를 좀 잘 정리해서 곱하기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4란 숫자는 이쪽에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들이 이제 양쪽에 와야 되는 거니까 요것은 이제 가지수가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라는 숫자 역시 또 다른 곳에 딱 있으니까 사용하고 나면 6, 7은 이제 4 옆에다 배치해야 되니까 2 곱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는 크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에다가 나머지 숫자 하나, 3개가 되어 있으니까 3개를 열심히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 4, 이 부분을 이제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경우는 뭐 4하고 5하고 자리 바꾸는 부분들은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요게 이제 두 배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나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2 곱하기 해서 처리했습니다. 자리 바꾸기. 자, 5 바로 옆에는 이미 4가 와 있으니까 1, 2, 3, 3개의 숫자가 남았는데 그 숫자 중에서 하나가 오면 되겠죠. 작은 숫자 오면 되겠고. 됐습니까? 4 옆에는 이미 5가 와 있으니까 6, 7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딱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4개의 숫자가 이제 덩어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3개의 숫자가 남아서 전체 7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요 둘을 이제 우리가 좀 합한 가지수가 이제 확률이 돼가는 거겠죠. 자, 이제 전체는 7개의 숫자를 나열해 주는 거니까 7팩토리얼 처리가 되겠고, 자, 요거는 요렇게 곱하기 해주면 4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여기는 4, 3, 12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약분을 좀 잘 이용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7, 6, 5, 4팩토리얼 지웠으니까 이만큼이 남는 것 같고요. 그러면 3하고 10이 돼 있으니까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5걸 또 약분이 되게 되면 3,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14분의 1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4분의 5,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그 가지수 구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5가 적혀있는 카드 양 옆에는 각각 5보다 작은 숫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5를 중심으로 양 옆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경우. 자, 근데요, 요게 이제 또 둘이 이제 이렇게 아예 이제 규칙 갖추면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3개가 아예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한 덩어리 따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5, 4가 이렇게 좀 겹쳐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크게 이제 나눠서 풀이. 특히 이제 5, 4 부분은 이제 자리 바꾸는 것까지 있으니까 이제 2 곱하기 하고 나머지 계산해가는 이 2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니까 이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누는 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 A가 홀수일 확률. 여기 이제 실근을 간다는 조건 하에 또 홀수 이렇게 됐으니까 와우, 조건부 확률 형태의 문장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실근 간다 했으니까 판별식을 열심히 조사해야 되겠고요. a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8b 이렇게 된 게 이제 0보다 서로 다른 또 실근이네.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상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또 조사를 해야 되죠. a제곱이 8b보다 큰 거니까 그럼 a, b 상황을 좀 열심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a제곱 이렇게 써놓는 게 더 좋은가요? 8b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b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b가 1이라고 치게 되면 이미 계산 결과 8이 나왔으니까 제곱해서 8보다 커야 된다면 3, 4, 5, 6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냥 옆에다 하면 다 옆에를 값 써면 돼요. 그럼 2라고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2라고 해주면은 2, 8, 16, 16이 되는 거니까 벌써 4, 4, 16 안 되겠고 5, 6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옆에다가 더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이라고 치면 24니까 5, 6 되겠고 그 다음에 4가 되면 얼마가 되죠? 여기다 4가 되게 되면 4, 8, 32 그럼 6, 6, 36 이렇게 되겠고 그죠? 5, 8, 40. 그 이후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가지수가 이만큼 되는군요. 4가지, 5, 6, 7, 9가지. 전체는 이제 9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 A가 홀수가 돼야 되겠다. 홀수는 뭐 3, 5, 그 다음에 5 이렇게 가지수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몇 가지요? 4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확률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철저하게 전체 가지수 조사, 이때 이제 A가 홀수인 가지수. 뭐 이런 형태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건부 확률을 캐치해가는 그 부분들이 조금 문장에서 판단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요소가 좀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문제 정확하게 잘 읽는 훈련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표본 공간 x는 12의 약수에 대하여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중요한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자, A는 4의 약수의 집합, 합집합의 확률 되어 있는데 B 사건은 좀 모르는데 모르는 건 개수를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표본 공간 12 약수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1, 12, 2, 6, 12, 3, 4, 12, 6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거니까 원소 6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A 사건은 또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 4의 배수가 아니라 약수집합이죠. 4의 약수집합 1 그 다음에 그럼 1, 2, 4 이렇게 써지는 건가요? 원소 3개짜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확률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뭐 PA부터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원소 6개 중에서 3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확률 2분의 1이 되겠고 A 합 B 확률을 좀 구해달라. 그렇게 되면 이제 뭐 A 확률에다가 B 확률을 열심히 더하기 하고 교집합 확률을 좀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되는 형태. 자, 확률 6분의 5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6분의 3이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PB 확률은 좀 잘 모르겠고요. 빼기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교집합 확률은 이게 이제 서로 독립이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두 개의 확률을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2분의 1 P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뒷부분이 좀 계산됩니다. 2분의 1 PB 이렇게 또 처리가 된 이 확률이 가서 이항식해서 빼니까 6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B의 확률은 그러면 6분의 4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뭐 약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것은요. 이제 지금 무슨 중요한 정보가 있죠? 전체 집합이 6개인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PA 교집합 B 부분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원래는 이제 2분의 1 PB 이렇게 되는데 기왕 계산했으니까 그냥 PA 곱하기 PB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 또 3분의 2 이렇게 써서 보게 되면 이제 6분의 2 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때 2라는 사실은 뭐죠?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원소가 몇 개다? 2개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B 집합을 이제 원소를 만들 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원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2개는 교집합의 원소가 이제 2개 되는 거니까 A 집합하고 겹치는 걸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A 집합의 원소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1, 2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4라는 원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고, 나머지 원소는 전체 집합에서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에 관여되는 원소를 빼버리고, 그럼 또 역시 나머지 원소가 몇 개 있죠? 3개의 원소가 있는 거죠. 4는 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그 3개의 원소 중에서 역시 또 2개를 골라서 갖다 좀 채워놓는 거니까, B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게 되면 몇 가지? 9가지의 집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정보들을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느냐, 뭐 그런 문제 재미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A 집합 조사했고요.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독립이다, 아주 결정차죠. 확률 자체는 이제 이렇게 두 개 확률의 곱으로 계산해서 B 집합, 중간중간 이게 센스 있게 좀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원소의 개수 부분을 이렇게 놓은 부분들, 이런 거 좀 보시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좀 풀어가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 4개의 결정. 그 다음엔 뭐 2분의 1 PB 이거 가지고 곧바로 확률도 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뭐 독립시행의 확률 확인 겸해서 6분의 2에서 원소의 개수, 교집합 원소의 개수 2개. 그러니까 이제 A 집합에 있는 원소 줄 1, 2, 4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다 갖다 이제 놔야 되겠고요. 나머지 원소 그 1, 2, 4를 뺀 3개의 원소 중에서 또 2개를 골라 갖다 놔야 된다 해서 B 집합 만들 수 있는 가지수 구해가는 그런 흐름. 됐습니까? 자, 내용이 조금 이렇게 좀 교묘하게 얽혀 있는 듯한 아주 이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모양이라서 다시 한번 좀 훑어봐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광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 P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주사위는 뭐 5번 던질 거고요. A를 출발하여 P가 다시 A로 되돌아온다. A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A가 되겠다. 그러면 몇 칸 이동하죠? 당연히 육각형이 됐으니까 6번 이동이죠. 6번을 같은 방향으로 6번 이동한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의 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는 3, 6 이렇게 된 거니까 3분의 1 확률로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뭐 이쪽을 플러스라고 보면 플러스 이만큼 이동해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뭐 3분의 2 확률로 반대 방향이면 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동했을 때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만 6번 이렇게 이동한 효과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5번을 던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플러스 뭐 이걸 뭐 횟수를 또 써야 됩니까? 뭐 한쪽을 그러면 2x라고 치게 되면 다른 쪽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에 5 마이너스 x 이런 결과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4x 마이너스 10 이런 계산 결과 플러스 6이거나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런 형태에서 식을 뭐 굳이 세워달라면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워갈 수 있는데, 이런 걸 꼭 식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뭐 4번, 1번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쪽 방향으로 4번, 다른 쪽 방향으로 1번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뭐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 6 뭐 이렇게 돼가는, 뭐 반대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8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수식이 아니더라도 빨리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수식으로 보여준다면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그럴싸하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 계산은요, 5번 중에서 4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3분의 1 이런 부분들이 4번 나온다면 3분의 2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이 나와야 되겠고, 더하기 이거 한 번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3분의 1이 한 번 나온다면 3분의 2가 4번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3의 5제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3의 5제곱을 공통으로 끄집어내고 계산 들어가게 되면 5 콤비네이션 4, 5 콤비네이션 1은 전부 5 곱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가로 열고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뭐 2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의 4제곱, 그럼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8이 돼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18은 2, 9, 18, 5 곱하기 2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의 5제곱에서 9가 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의 세제곱 27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을 2, 5, 10 해서 10 이렇게 계산돼서 27분의 10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똑같은 시행, 지금 열심히 똑같은 시행을 좀 한 겁니다. 그죠? 주사위를 뭐 5번 이렇게 던졌다. 그런 것은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바로 뭐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 이렇게 돼서 이제 확률 계산 자체가 이렇게 좀 이항 정리에 에서 나온 전개식 모양 형태로 계산됐다는 사실이 좀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확률 주어진 건 또 무난하겠고, 그 다음에는 요 횟수해서 이제 4번 구해가는 과정, 굳이 수식이 필요하면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큰 흐름틀에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광교고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설명한 내용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광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